서울서 급매물 폭탄이라. 2년 만에 집값 하락.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지표로 보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면서 급박을 시작한 날이 2026년 1월 23일입니다. 그때 서울 아파트 매물은요 56,21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7784건이에요. 무려 매물 증가율이요 25.9%입니다. 엄청나죠? 매물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4,565건이 늘어났으니까 급매물까지도 많아지면서 급매물 폭탄까지 이루었다는 말도 현실적으로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25.9%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급박해서 이만큼 늘어난 거냐? 맞습니다. 다른 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2026년이 25.9%로 가장 많습니다. 2025년엔 3.7%였고요. 2024년에는 2%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좀 많았습니다. 12.3%. 그리고 2022년에는 4.6%였고요. 2021년에는 3%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26년에는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맞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급이 늘면 가격이 어떻게 되래요? 가격이 떨어지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시장 원리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급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온 거예요.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로까지 나왔어요. 강남 3구를 보십시오. 지금 강남구는 많이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0.06% 떨어졌습니다. 송파구 0.03% 떨어졌고요. 서초구도 0.01% 떨어졌고요. 용산구도 0.01% 빠졌습니다. 지금 강남 3구가 빠진 거는요. 이거 거의 말입니다. 100주 만이니까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에요. 와 진짜로 많이 떨어졌어요. 2024년 3월 두 번째 주에 0.01%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100주 만의 하락이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집값이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올라간 것도 올라간 폭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강서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0.23% 올랐고요. 금천구, 동대문구, 종로구는 0.21% 올랐습니다.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는 0.20% 올랐고요. 전체적으로도 오름폭도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면서 강남 3구는 급매물이 엄청나게 등장을 하면서 시장은 그만큼 떨어졌다 이 뜻입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여러분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2026년 2월을 보면 현재까지 보시면 2220건이거든요. 2220건이라는 것은 신고한 것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며칠이 남았는데다가 3월 한 달 동안 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4,000건은 넘어선다는 이야기인데 4,000건이 넘어선다는 것은 2025년 12월에 4,752건이니까 이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게다가 가격도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10억 2,133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근래 들어서 가장 적게 떨어졌을 겁니다. 2023년 1월을 보십시오.
9억 7,605만 원이죠. 그때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예, 지난 12월에 10억 9,479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8월에 10억 5,574만 원. 물론 더 올라갈 겁니다. 이제 신고를 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서울 지역에. 지금 상승폭을 보면 2월 23일 현재입니다. 0.01% 상승했습니다. 56주 연속 상승한 것은 맞아요. 서울이요. 예, 2025년 2월 3일부터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상승폭이 2025년 10월 20일에 0.50% 이후로 지난 1월 26일에 0.31% 그리고 지금은 0.11% 상승폭을 많이 줄였죠. 예, 여기에 서울 아파트만 이렇게 상승폭을 줄였느냐? 아닙니다. 수도권 아파트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2025년 10월 20일에 0.25%까지 올라갔던 것이 2월 23일 0.09%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승폭이 53주 연속 올라갔지만 상승폭은 많이 줄였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도 2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폭은요. 예, 2월 23일 현재 0.0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서울에 매물이 늘어나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상승폭도 계속 축소하고 있는 거. 그런데도 거래량은 줄지 않는 거. 그러면 시장은 하향 안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겁박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시장은 벌써 얼었거든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들이 다 집을 팔기 시작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표를 통해서 보면 이게 전셋값이 안 떨어져요. 전셋값은 56주 연속 올라가고요. 2월 16일에 0.08% 올라갔는데 2월 23일에도 0.08%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이 전셋값이 안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요. 전셋값이 점점 올라가면 매매값을 밀어 올립니다. 상승시킨다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전세 물건은 없어요. 서울에. 서울의 전세 물건을 보시면 처참합니다. 2026년 2월 24일 현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8,715건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마이너스 35.1%입니다. 전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세가. 예, 이게 과거 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73.2%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년 연속 줄어서요. 54,700건이 18,700건까지 떨어진 거예요. 전세 물건이 없다는 것은 물량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물건은요. 결국 매매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세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참 쉽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면서 3기 신도시 빨리 추진을 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여기에 전세 물건이나 월세 물건을 대비해서 공공 물량을 많이 풀어라. 이런 이야기도 한 것을 보면 뭐 시장의 공급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말입니다.
분양가가 비싸요. 예, 지금 자재비 많이 올라갔죠. 인건비 많이 올라갔죠. 공기 굉장히 길어졌죠. 공사기간.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또 높아져서 결국 집값을 또 밀어 올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 한 번씩 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하게 한두 가지를 보고 시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겁나서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게 가장 하락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장을 따라가야 되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 그만큼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 시장 자체로 돌아가는 거 그게 아마 전체를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방선거용으로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그렇게 쉬이 떨어질 집값은 아니다. 돈을 이렇게 푸는데 그만큼 마음대로 떨어지겠습니까? 주가는 또 이렇게 오르는데 그러면 주식 팔아서 집 사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급매물이 폭탄처럼 쏟아진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다주택자와 전쟁을 벌인 이후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26%가 더 늘어났어요. 다른 어떤 해보다 아파트 매물량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것은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실제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떨어졌습니다. 100주 만에 처음입니다. 2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그만큼 시장의 공급 정책이 뒤따라 줘야 되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금에 대한 우려도 이게 낮춰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돈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돈 뿌리는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주식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팔아서 집 사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과연 떨어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 물음표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급이 그만큼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 일어나면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